자살하는 사람 심리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외롭고 기댈 데도 없고 뭐 울적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하나 하는 순간적 참을성 없는 사람이 그냥 극단적 행동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좀 다독여주고 예뻐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사서 같이 이렇게 좋게 지내고 재밌게 하면은 그게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게 좀 힘든 거죠 사실은. 근데 외롭다 그러면 좀 저 사람 혼자 있어 그러면 그 우울증 같은 게 오니까 그런 증세가 나오는데 같이 가서 즐겨주고 놀아주고 좀 이렇게 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사는 게 어떠십니까? 대한민국 자살률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18년에서 2020년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1위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높은 수준입니다. 2위는 리투아니아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의 주요 요인은 전문가들은 경제적 취약, 정신건강 문제, 만성 신체 질환 여부를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사회적 고립, 경제 문제, 가족 및 인간관계의 불화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정신건강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탄탄대로 일일 리포터 한종숙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22년 기준 자살 인구가 10만 명당 25.2명. 내년 조금씩 증가를 한다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 걸까요?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정신질환 28%, 우울증 불안장애가 23%, 알코올 중독 20%, 만성질환이나 육체적 질병이 23%라 합니다. 이 자살의 절반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합니다. 옆에 누군가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에서 생기는 엔돌핀이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를 시켜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시는 그 생체 리듬의 활성화, 증상에 따른 적절한 약물 처방.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살, 특히 독거노인 자살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며 결국은 잊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경우로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한 사람에게서 치유를 받으며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 또한 잊혀지게 됩니다. 내가 상처를 입고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고 그 상처를, 외로움을, 힘듦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런 개인적, 사회적 따스한 시선이 그들에게 모아진다면 적어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면한 일이 줄어들겠죠. 사회적 시선에 우리나라 국민처럼 예민한 민족일수록 사회적으로 방해하는 시선에서 책임지는 시선으로 바꾸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세계의 시선을 받고 있는 정말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우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한 여러 가지를 질서를 나열하자면은 한이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시니어로서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살면서 느끼는 것이 그 아주 친했던 베스트 프렌드 또 몇십 년 동안 동거했던 가족, 부인이나 남편 이런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큰데 그때는 정말 꼭 가족이나 주변의 위로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사는 거에 바빠서 그런 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를 한 두세 번 겪었는데 그럴 때는 그 상실감이 어떻게 가슴이 반쪽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람을 볼 때는 많은 위로가 좀 필요하다. 우리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변의 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해서 요즘 참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늘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집에서 살림하고 이렇게 계신 분들은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끌어내서 같이 이렇게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 취미에 맞는 거, 뭐 음식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빵 굽기나 또 요즘 뭐 커피 내리고 이런 게 배우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지 기능을 조금 더 느리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생활이 즐겁게 가면은 우리가 좀 많은 큰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70대 이상의 남편분들이 자기 부인을 잃었을 때 삶의 의지를 잃고 굉장히 또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들보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